네, 안녕하십니까. 김소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 반도체 특별법 안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의 현황을 보면 우리가 반도체 산업이 미래 신산업의 핵심 분야이고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2022년부터 이 반도체 산업의 수출이 하락했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그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 대만, 중국, 미국 등에 이제 그 뒤처지고 있죠. 그래서 특별법을 정부 여당이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특별히 더 육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특별법안 정확한 명칭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내용에 포함된 주 52시간제 그 적용 제외 규정을 둘러싸고 이 여야 합의가 결렬된 상태입니다. 지난 2월 17일 그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여당 안은 그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입니다. 이 여당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 52시간 적용 제외 규정을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이 주 52시간제를 그 예외로 둔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 법안에는 연구개발, R&D 핵심 인력에 대한 그 화이트 칼라 exemption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 화이트 칼라 exemp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의 제도인데 미국에서 그 관리직, 전문직 등 중에서 고액 연봉자, 그러니까 연봉 한 15만 달러가 넘는 고액 연봉자에 대해서는 이 근로시간을 비롯한 그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을 적용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일본도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그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직 중에서 고액 연봉자에게 근로시간, 휴게, 휴일, 또 그다음에 심야 할증임금 등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동안에 이 화이트 칼라 이젝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없었는데 특히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이러한 제도를 이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건은 역시 이제 일정 소득 이상 또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 이러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여당이 발의한 그 어떤 법안이 이철규 의원 법안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예전에 박수영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이 또 발의한 안도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대충 한 1억 4, 5천, 그러니까 10만 불 이상의 그 고액 소득 연봉자를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근로시간제 원칙을 이제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주 40시간 그리고 연장 근로를 해도 주 52시간 한도는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일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그 일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이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제 한도가 우리 근로시간제도의 원칙입니다. 이제 물론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그 예외 조항들 내지 유연한 근로시간제도가 우리 근로기준법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반도체 특별 법안을 두고 이제 야당과 노동계는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죠. 그 노동계는 근로시간 연장으로 해서 건강과 삶의 질이 악화된다. 그리고 지금 이 법안은 이 반도체 기업에 한정해서 또 그 중에서도 R&D 업무에 종사하는 고액소득 연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차차 다른 산업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 첨단 산업 분야가 있죠. 바이오라든지 의료, 그다음에 또 AI, 로봇 등 그러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이러한 근로시간 그 유연화를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첨단 산업은 아니지만 그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조선업 분야도 마찬가지로 요구할 거라는 거죠. 이제 주 52시간제 철폐를. 그리고 또 하나 노동계가 반대하는 근거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재량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와 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 52시간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결코 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제 반면에 재계와 반도체 관련 학회, 이제 우리도 노동법 개정할 때 노동법 학회에서 이제 의견을 내놓곤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재계와 또 반도체 관련 학회에서는 이 글로벌 경쟁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개발 분야의 집중성과 연속성이 중요하다. 연구 분야의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성과가 물리적으로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투자하는 시간과 성과가 기계적으로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재계에서는 연구 개발의 경우에 이 연속성, 집중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근로기준법의 경직적 근로시간 규제는 이 R&D 분야의 연구 몰입도를 저하시키고 또 신기술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는 것에 진력을 다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그렇다면 이 반도체 특별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이 주 52시간제 예외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특별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대통령 소속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또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이 대통령 소속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의결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특별 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전력 용수를 위해서, 전력 용수 공급을 위해서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이제 국가 전체의 전력 수급 계획에 또는 국가 전체의 수도 기본 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내용으로서 정부는 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을 위해서 이 공급망 안정화 시책을 수립 시행하며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서 국내외 투자, 기술 개발, 설계, 제조 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전력 용수 등 산업 기반 시설을 신속하게 조정 지원하고 이러한 것에 필요한 비용, 보조금 등 재정 지원에 노력하도록 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제 근로시간 주 52시간제 예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 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또 업무 수행 방법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에 서면 합의하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규정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계속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자 고용노동부는 행정 지침에 의해서 이 반도체 산업의 어떤 물꼬를 터주겠다, 이런 정부 시책을 3월 1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즉 반도체 산업 연구 개발 인력에 대한 특별 연장 근로제도 지침. 그러니까 원래 근로기준법에 특별 연장 근로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반도체 산업의 R&D 인력에 대해서 지침을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내용 보시면 2025년 3월 12일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개정해서 현행 근로기준법에 있는 특별 연장 근로기간을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이러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는 일주 64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6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후반 3개월은 주 60시간까지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건강검진 의무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계는 반도체 특별법을 개정을 해야지 이와 같이 정부의 행정 지침에 의해서 이 근로시간 위원회를
그 도모하는 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그러한 입장을 발표를 했고, 노동계는 아주 강한 우려를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용노동부가 이와 같이 지침에 의해서 이미 근로기준법에 들어가 있는 그 특별 연장 근로 제도를 더 그 풀어주는 거, 유연화시키는 것은 그동안에 사실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이 특별 연장 근로 제도를 이용하는 그 이제 이용률이 매우 저조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 조건이 사실상 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매번 근로자 동의를 3개월마다 얻어야 되고, 또 노동부에 또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인가 절차가 이제 용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반도체 산업의 연구 개발 업무는 딱딱 떨어지는 하나의 단계로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속 단계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모든 단계마다 3개월마다 일일이 이제 인가 신청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이것을 이 3개월을 연장을 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재 현행 근로기준법의 특별 연장 근로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53조 사항에 보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주 52시간까지 그 일할 수 있는 것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 연장 근로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주 52시간을 넘어서 주 64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가, 이거를 시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 규칙을 계속 개정을 했는데, 보시면은 1항 시행 규칙 제9조 1항 근로기준법 53조 사항 본문에서, 즉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 연장 근로제도 그 내용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첫 번째, 이제 재난 발생 등이 이제 예상되는 경우에 긴급 조치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 또 그 사람의 생명 보호나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 그 다음에 그 공장에서 갑자기 시설 설비가 이제 고장 났다거나 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긴급 조치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네 번째, 긴급 조치는 아닌데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경우에, 그래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얻어서 주 64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3개월마다 이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에서 이 반도체 산업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 9조 1항 5호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한 소재, 부품 및 장비의 연구 개발 등 연구 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와 같이 이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 연장 근로제도를 이와 같이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게 3개월 단위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6개월로 연장해 준 것이고, 6개월을 두 번까지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 그 이제 이철규 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반도체 특별법, 즉 지난 2월 17일 날 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계속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그 반도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또 대통령 직속 반도체 특별위원회 설치, 그다음에 연구개발 업무 고연봉 전문직에 한해서 당사자 간 서면 합의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즉 화이트 칼라 exemption이죠. 이와 같이 그 세 가지로 주요 내용을 저희가 요약할 수 있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법안을 이제 보겠습니다. 법안 34조 근로시간 등에 대한 특례 1항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또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해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법안 34조 1항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항. 이 2항의 문제가 저는 많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동영상 말미에 지적을 다시 하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근로기준 적용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데 이거는 그 시행령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본법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같이 포괄 위임 금지를 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또 법적 안정성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지금까지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정부의 또 임시 조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는 이 법안의 그 쟁점과 과제, 이 법안에 대한 어떤 비판적 검토를 하고 방향을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계는 계속 노동계와 이제 정부 야당은 지금 현행 근로기준법에 이 재량 근로제를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상 한계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지금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유연근무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반도체 산업이 활용 가능한 제도는 그 재량 근로시간제입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 기업에서는 이게 이 재량 근로제가 이 첨단 연구개발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활용이 그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첨단 연구 개발 업무라고 하는 것이 협업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량 근로시간제 규정을 보면은 사용자가 업무 수단 및 시간 배분을 지시하지 못하는 것이 아주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딱 못 박혀 있는 규정 때문에 사실상 이 재량 근로시간제를 반도체 기업의 경우에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재량 근로제를 보시겠습니다. 근로기준법 58조 사망이 재량 근로시간제에 대한 것인데 업무의 성질을 볼 때 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또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때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 일단 대상 업무,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줄친 부분, 사용자가 업무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서 그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이것이 꼭 들어가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근로시간 산정은 서면 합의로 사전에 정한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노동계가 이 반도체 기업의 경우에 뭐 반도체 특별법에 그 주 52시간제를 뛰어넘는 예외적으로 하는 규정을 새로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재량 근로제를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이 한계가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입 요건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비판적으로 한번 그 법안을 검토를 하겠는데 저의 주장은 무조건 이 도입 요건을 엄격하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도입 요건을 실효성 있게 이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제 근로자 보호가 달성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거는 말이 쉽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 도입 요건을 굉장히 신중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4조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법안 34조에 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대상으로서 물론 반도체 산업 종사자고 그 중에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 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신상품 또는 신기술, 그 R&D 업무 종사자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쭉 내려가서 그 빨간 화살표를 보시면은 이제 이게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게 명시적으로 연구개발 직군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용 대상의 범위가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그 딱 이렇게 연구 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적용 대상을 그 확정했을 때 이게 연구 개발 업무 모든 업무가 본 업무가 있고 지원 업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 개발 업무도 지원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럼 지원 부서, 지원하는 근로자들, 연구 개발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연구 개발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자들이 있겠죠. 이제 이걸 다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개발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 내지 또 그 지원하는 공정의 경우에 별도로 근로시간 체계 운영이 가능한지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도 역시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R&D 업무 종사자들은 주 64시간까지 이제 근무하는데 이 R&D 업무를 지원하는 공정이나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주 52시간제로 딱 이제 한정이 돼 있으면은 이게 근로시간 체계가 그 뭐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가 없겠죠. 이제 이러한 그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또 법안 34조에는 두 번째 줄에 근로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데 이제 근로소득 수준 고려의 문제는 우리가 그 이제 미국의 그 화이트 칼라 exemption 같은 경우에 15만 불 뭐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요거는 박수영 의원과 안철수 의원 등 한 20명이 발의한 예전 법안에 이제 있는 내용인데 그 소득세법 20조 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 이게 한 10만 불 정도, 한 1억 4, 5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수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로소득 수준이 되는 고액 연봉자에게 주 52시간제에 대한 예외를 적용할 것인가, 이거는 이와 같이 그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업무 수행 방법도 굉장히 막연한 얘기인데 이 업무 수행 방법을 고려해서 이제 주 52시간제 뭐 등을 이제 적용 제외하자는 것인데 업무 수행 방법은 이 근로기준법에 있는 이 재량근로제 그 규정을 참고를 해서 즉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서 근로자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 수행 방법 이와 같이 뭐 추상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다음 또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34조의 맨 끝에 가면 34조 규정의 맨 끝에 두 줄에 보면 당사자 간 서면 합의로 이때 당사자에 대한 것도 이제 이 반도체 특별법 안에는 더 이상 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또 2항 제1항에 따른 근로기준 적용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면은 이것은 노동관계법의 어떤 특별법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법보다 이 반도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자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근로기준이나 이 건강권 보호를 본법이 아닌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률 원칙에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법률 개정은 절차가 복잡하고 쉽지 않지만 시행령은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 적용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이게 내용이 쉽게 바뀔 수도 있고 또 법적 안정성도 동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근로자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근로 기준 또 건강권 보호를 이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제가 끝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추세 또 기업 문화는 창의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워라밸이라고 하는 워라밸이 기업 문화의 어떤 방향인데 이와 같이 주 64시간제 경우에 근로자들이 모두 원하는 워라밸 기업 문화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물론 이제 이 반도체 기업이나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서 이 근로시간 운용을 유연하게 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업무 효율화 추진 또 적절한 보상 체계도 동시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사실은 인력 유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많이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중국이 연봉 한 2배에서 3배를 주고 이제 인력을 이제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이 고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이 발표를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